한 달 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크게 아픈 적 없었고 운동도 매일 하는 건강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췌장암. 이렇게 무서운 췌장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 수 있고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췌장암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췌장암의 극심한 고통이에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다른 장기에 쉽게 전이되고 그에 따라 췌장암 말기에는 고통이 극심해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환자들이 못 버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낮은 생존율이에요. 사실 췌장암은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니에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은 남자, 여자 모두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에요. 오히려 위암이나 유방암이 췌장암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낮은 13.9%를 보입니다. 췌장암에 걸린 사람 100명 중에서 무려 87명이 5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또한 심평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암 진단 후 1년 사망률도 췌장암이 가장 높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암이죠. 그런데 왜 췌장암에 걸리면 다른 암들보다 많이 죽는 걸까요? 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물론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은 명치와 배꼽 사이의 상복부에 위치한 15cm 길이의 소화기관이에요. 췌장의 첫 번째 역할은 쓸개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소화관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쓸개즙은 입, 식도, 위를 따라 내려온 음식물과 섞이는데 음식물에 있는 지방을 둘러싸서 소화가 잘 되게 해줍니다. 이를 유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자면 손에 기름이 묻으면 물로는 잘 안 씻기잖아요. 그런데 비누를 묻히면 기름이 물로도 잘 씻기죠. 바로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쓸개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역할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은 몸속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므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줄어들어요. 반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지죠. 다시 말해 췌장은 인슐린과 글리코젠을 만들어서 몸속의 포도당 양을 조절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췌장의 역할을 알아봤으니 췌장암의 초기 증상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췌장암의 초기에는 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복부의 불쾌감, 소화장애, 설사, 변비,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윗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고 자기가 췌장암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잘못 먹었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췌장암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이 가족력, 유전, 식습관,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구강에 있는 세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약 한 달 전인 2023년 1월 31일에 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췌장암 환자, 정상인들의 구강에 있는 세균의 구성이 아주 달랐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P. 진지발리스와 AA라는 이름을 가진 세균들이 췌장암을 가진 환자의 구강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러한 내용의 논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361명의 구강암을 가진 환자와 371명의 정상인들의 구강에 있는 세균을 비교했는데 여기서도 췌장암 환자의 구강에서 세균 P. 진지발리스와 AA가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P. 진지발리스와 AA는 구강 내에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강 위생관리를 잘 못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상처가 쉽게 나고 그러면 상처가 난 곳으로 이 세균들이 들어가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췌장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췌장암을 일으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100% 예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습관화하셔서 저희 모두 췌장암 예방하는 거예요. 첫째로 칫솔질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잇몸병에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은 바스법이에요. 칫솔을 치아에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가볍게 대요. 그리고 앞뒤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진동을 줘서 닦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세균들이 주로 번식하고 있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주머니인 치주난까지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어요. 너무 힘을 세게 줄 경우 치아가 패일 수 있으니 가볍게 진동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칫솔모는 비교적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게 있는데 딱딱한 칫솔모는 치아를 닦는 데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을 잘 닦아주고 마사지 해줄 수 있어서 부드러운 칫솔모를 가진 칫솔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꼭 치실을 하셔야 돼요. 칫솔질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칫솔질로는 안 닿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시고 나서 꼭 치실을 사용해 주세요. 치실은 약 40cm 길이로 자르시고 양손 중지에 감은 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치아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아래서 위로 3, 4번 정도 쓸어 올려주시고 반대쪽 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해서 치실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셋째,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꼭 받아주세요. 칫솔질과 치실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치아 사이사이에 치석이라는 돌덩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치석에는 잇몸에 좋지 않는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석은 칫솔질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고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들리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치과 검진도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과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구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주신 대로 구강관리 잘 해주시면 무서운 췌장암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